것 같거든요. 네, KBS가 요즘에 정말 제가 KBS가 이렇게 소신 있게 나홀로 나홀로 행보를. 근데 그 소신이 정권과 권력을 위한 소신이어서 문제인데요. 대표적으로 10월 31일 날 민주당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명태균 씨가 직접 그 통화한 공천 개입 그 의혹을 사실을 일 거다라고 보여주는 그 통화 녹취 공개했지 않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언론이라면 이게 얼마나 큰 뉴스입니까? 지금 나라가 이걸로 온통 들썩들썩하는데요. 그렇죠. 그동안 계속 제기됐던 공천 개입 의혹이 김건희 여사를 넘어서서 이건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거다라는 게 사실로 밝혀지는 순간인데, 그날 KBS 뉴스가 이걸 어떻게 다루냐 하면 모든 방송사가 톱이었습니다. 심지어 MBC나 다른 방송사에서는 막 10곡지 최소한 막 7곡지, 8곡 서로 단독 가져가려고 난리였잖아요. 취재 경쟁 뜨겁고. 네, MBC하고 JTBC가 뭐 단독이 막 5곡지 이상씩 쏟아졌던 날인데요. KBS가 이날 8번째 꼭지로 다룹니다. 그러니까 9시 뉴스가 메인 뉴스인데요. 메인 뉴스 꼭지가 보통 한 20개에서 25꼭지 정도 되죠. 그 정도 되죠. 그 중에서 8번째라고 하면은 중반 이후가 되죠. 그리고 KBS가 관련해서 다룬 거는 3꼭지에 불과했습니다. 이날 MBC는 11건이었고요. SBS 11건. 저희 민원연에서 모니터 분석한 거 보시면 알 겁니다. TV 조선보다도 적네요. 그렇죠. TV 조선보다 적습니다. 우리가 이 채널 A보다도 적고 편파방송의 대표로 꼽는 게 종편이지 않습니까? 그중에 뭐 TV조선 채널 A가 편파방송으로 시민들이 한때 이 방송 재승인하면 안 된다 이런 운동까지 저희 민원연에서 적극적으로 운동 펼쳤던 대표적인 방송사예요. 그런데 TV조선이 그 편파방송의 오명을 아직도 벗지 못하고 있는데 KBS가 저렇게 3건밖에 안 된다. 이 얘기를 우리 처장님이 하실 때 우리 본부장님의 표정이요. 지금 카메라 잡아주시면 지금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내부에서는 진짜 심각하다고 볼 것 같아요. 저희는 이것도 방송 참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일단 뉴스 편집이라고 하는 것은 각 언론사가 지금 한국 사회를 내지 더 넓게는 세계를 어떻게 보는가를 이제 반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제 기억으로 그 첫 곡지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른바 단독 인터뷰를 첫 번째 꼭지로 했어요. 결국 그러니까 지금 KBS에서 수뇌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KBS의 시청자들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보도 충분히 뉴스 가치가 있습니다. 뉴스 가치가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뉴스 가치가 있죠. 그런데 이 뉴스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얼마만큼 뉴스 가치가 크다라고 판단하느냐는 결국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방점이 어디에 찍히느냐인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죠. 왜냐하면은 단순히 개인적인 판단이나 선택이라고 하기에는 다른 언론사는 다 첫 번째 꼭지로 다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이제 기자들이 KBS에도 훌륭한 기자님들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기사를 쓰고 발제를 한다든지 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러면 위에서 이게 커트가 당하는 건가요? 방송은 사실 좀 팀 협업이에요. 팀 협업. 아시겠지만, 그러니까는 방송 뉴스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기자 혼자 아무리 설쳐가지고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 기자도 같이 움직여야 되고, 그러면 자원을 움직여야 되면은 취재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취재 승인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발굴해가지고 이거를 내겠다, 발제를 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발제를 했을 때 좋아, 그러면 너 이거 다 취재해가지고 방송 뉴스로 만들어라고 하는 지시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뉴스 편집을 하는 사람들도 박정호 앵커 같은 사람들이 뉴스 편집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예. 그렇죠. 이날 KBS 보도가 저렇게 대형 사건을 외면했다. 네. 외면한 정말 보도 참사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요. 이날 우크라이나 대통령 단독 인터뷰를 첫 꼭지로 한 것도 문제지만 관련한 꼭지가 무려 7개나 돼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북한군 파병, 뭐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뭐 한미 연합 훈련 등 아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소식이 7꼭지나 돼요. 그날 네티즌들이 댓글에 KBS가 언제 우크라이나 방송됐냐 네, 이렇게까지 달릴 정도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게 대북 위기를 조장한다. 네. 그다음에 전쟁 위기를 조장한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쏟아지는데 KBS가 이런 방향으로 가는 뉴스들을 대거 배치하고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과 정권에 불리한 이런 공천 개입 사건들은 축소하거나 외면하는 건 정권 편들기를 넘어서서 정말 이건 이제 여론 조작 수준이다. 예.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심각하고요. 이게 내부에 이제 지금 계속 내부에서 노조나 구성원들이 저항을 하고 있는데 그 저항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냐? 예, 이런 걱정이 앞설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죠. 그 명태균과 윤 대통령의 녹취는 워낙 큰 사안이고 여러 가지 대통령실과 관련된 이슈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오는 7일 기자회견을 연다고 오늘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되면 언론인들도 참석을 해서 질문을 하게 될 텐데 이런 상태라면 KBS 기자가 과연 질문다운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생각도 좀 든단 말이죠. 어떤 창의적인 질문을 할지 참 기대가 됩니다. 보통 그래도 기자회견을 하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 KBS를 비롯해서 주요 방송사 내지 주요 일간지는 항상 질문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까지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하고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듣고 싶어하는 내용의 질문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만 한 질문. 예. 그래서 그런 것들로만 좀 시간을 때웠던 것 아닌가. 그래서 7일 예견된 기자회견에서도 우리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어떤 질문을 할지 참 기대가 됩니다. 그 대통령도 무슨 말을 할지 기대가 되는데 KBS 기자가 무슨 질문할지도 이거를 또 신경 써야 하는. KBS 기자는 무슨 질문을 할까? MBC 기자는 질문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지난번엔 배제됐잖아요. 배제가 됐었죠. 네, 지금 KBS가 이렇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편들기 보도도 심각하지만 사실 그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 의혹 이것도 뉴스토마토에서 9월 5일 첫 보도를 하면서 모든 언론들이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9월 5일 이후 26일간 저희 이제 민원연에서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KBS가 김건희 씨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 26일 동안 다룬 게 1.5건에 불과했습니다. 네, 전체 평균으로 보면 저게 이제 방송사 메인 뉴스를 분석을 한 거예요. 네, 저기 보면 평균 12.9건이죠. TV조선 11건인데 KBS 1.5건입니다. MBC 28건, JTBC 23건. 예, 왜냐하면 이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 여러 정황을 뒷받침할 여러 증거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죠. 예, 이런 1.5건이라는 건 이거는 정말 이게 정상적인 뉴스나 방송사이기를 포기한 수준인데 이런 거를 주도한 당사자 중에 한 분이 박장범 씨예요. 이런 분이 KBS 사장하겠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용산에 KBS 공영방송을 바쳐서 조공방송, 아부방송에서 사장 후보가 됐다라고 했는데 얼마나 더 KBS를 망치고 망가뜨리려 하느냐라는 우려가 들 수밖에 없죠.